안녕하세요. 대국민 주치의 의료 채널 온앤닥터TV 열나라 의문의 진행자 유정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나라 의문은 의과대학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소년 소녀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의대가 하는 큰 길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대 가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입시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골칫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국문과에 합격을 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역사학과에 가려고 해도 영문학과에 가려고 해도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골칫덩이 그 수학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고 수학을 잘해서 의대를 가는 그 문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수학 강사들의 강사로 불리는 수능 수학의 살아있는 레전드 강필 선생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 열렬한 의문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말씀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필입니다. 저는 이제 수학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선생님들,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도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선생님들과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개인적인 자세한 안내는 검색창에 쳐보시면 됩니다. 뭐 어디 검색창에 우리 선생님의 조람을 치면 아주 그 스토리가 그냥 뭐 이렇게 몇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약간 틀린 말도 좀 있는데요. 한 90%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나라 교육을 이야기할 때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 우픈 이야기라고 할까요? 비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바 수포자이죠.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 그 수포자의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입니다.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강필 선생님께서는 수포자가 발생하는 그 이유를 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이다라고 말씀해 오신 것을 제가 평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죠. 도대체 우리가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수포자라는 말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삼각형 각 3개 더하면 얼마인가요? 180도. 예, 그러면 수포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생이 바뀌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포자라고 할 때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좀 수학 문제를 푸는 걸 포기했다. 근데 이제 이게 수학과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수학 공부에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소위 말하는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과학 문명은 뭐로부터 비롯됐느냐? 수학의 체계로부터 과학적인 인식이 가능해졌고 과학적인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려면 수학적인 상식, 첫 번째로는 수학적인 상식이 없으면 현대 사회를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전철을 탄다든지 우리가 이제 노선도 같은 걸 보잖아요. 그게 다 수학적인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전철 노선도 볼 수 있죠. 이미 수학의 일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수학적인 기본 상식이 없으면 사실 현대사회를 못 산다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주로 수포자라는 게 좀 이제 얘기되는 건데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소위 감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듣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육체적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이 과학 문명은 수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위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감각에만 의존하는 그런 과거 세계에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현대 사회는 살기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수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배우는 거예요. 예, 다른 과목도 배우는 건데 수학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거죠. 선생님 말씀은 이런 거군요. 수학을 포기하고는 기술, 과학, 사회, 문명 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예, 살 수 없다. 없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수학에 대한 이해와 연관 있긴 하지만 수학을 포기하는 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 그냥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사람은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적인 생물학적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생물학적 능력은 비슷하지만 오히려 좀 떨어지죠, 인간이 동물보다. 근데 이게 아까 근대 이전에는 수학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근대에 와서 수학이 필수가 된 배경에는 뭐 이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당시 사람들의 세상 인식이 뭐냐면 이제 종교 시대였으니까요. 종교 시대부터 막 벗어난 시기였으니까 하느님이 인간한테만 부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한테는 안 주고 그게 뭐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걸 이제 이성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동물과 구별되게 줬는데 가만히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수학이 가장 적합하다. 이래서 수학을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학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식의 수준인데 수학을 잘하려면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합리적 이성을 훈련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 사고력의 문제일 텐데요. 제가 그러면 사고력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중에 한간에 사고력 수학, 뭐 사고력 수학 교재, 사고력 수학학원 간판도 많고 교재도 많고 특정 시기하면 되면 학부모님들이 사고력 수학을 안 하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맹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것, 혹은 나아가서 데카르트가 말했던 그 사고력과 한간에서 도는 그 수학적 사고력은 같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실을 안다. 그거는 사고력이라고 하긴 어렵죠.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뭐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 적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 이거는 사고력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수학적 지식을 확장한다고 해서 수학적 사고력이 많아지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수학적 사고력 훈련이다, 또 과정이다,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뭐냐면 그냥 수학적 지식을 늘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수학 교육이 갖고 있는 좀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 수학적 사고력이 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수학적 지식이 늘어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사고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그냥 단순한 선행. 예, 그냥 아는 걸 늘리는 거죠. 예. 중2가 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빨리 공부해서 아는 것을 늘려서 중2가 중2의 문제를 고1에서 배우는 과정으로 해결하거나 고2가 돼서 배우는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수학적 사고력이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수학에서 계통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통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예를 들어 방정식, 함수, 미적이라고 하면 방정식을 배운 아이가 함수를 먼저 배워서 함수를 바탕으로 방정식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통해서 아직 배우지 않은 함수와 관련된 개념이나 문항들을 해결하는 혹은 그와 관련된 생각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수학적 사고력이다. 예, 이게 수학
그 구체적인 예를 안 들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삼각형 각 3개 더하면 180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삼각형 각 3개를 더하면 180도라는 것만 알면 삼각형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수능 시험이나 소위 말해서 뭐 그런 말들도 있죠. 막 킬러 문항 이런 그런 문항일수록 그 문항 해결에 필요해서 아는 것은 적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비유를 했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생쯤 되면 또 거꾸로 중학교 때 배운 거 이제 오래돼서 잊어먹었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력을 평가하잖아요, 시험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대학 가서 과외를 이제 하러 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중학생 과외를 하러 가기로 했다. 근데 수업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가도 가르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180도 준비 안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그로부터 나오는 좀 구체적인 성질들도 있죠. 좀 오래되면 잊어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지식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예를 들면 아무리 오래돼도 안 잊어볼 만한 지식 있잖아요. 예. 평행선은 안 만나죠. 그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거를 훈련한다는 건 사고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는 게 적어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고력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많이 생각할 수 있다. 대신에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아는 게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미리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는 게 적어도 이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걸어가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사고력을 훈련한다고 하는 거지.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미리 배워서 그냥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사고력은 변한 게 없죠. 지식만 늘어난 거죠. 제가 수포자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비극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비극적 표현 중에 하나 이런 말씀도 있죠. 19세기의 교실에 20세기의 선생님들 혹은 20세기의 어른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많이 문제집 많이 빨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선생님, 근데 문제는 그 같은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르냐는 거죠.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인데요. 많이 생각하는 방법, 그것도 수학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우리 교과서 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잘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예. 근데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늘리려고 하면 교과서에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다 알아.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는 나는 풀 수 있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내용 정도는 알고 있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미리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고력을 훈련한다. 사고력을 늘린다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아는 걸 늘려갈 뿐이라는 거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이게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가면 됩니다. 처음 이제 저희 오늘 방송에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상식 이야기 하셨잖아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 모든 교과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실생활과 연계된 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지식이 교과서 안으로 가둬지는 것. 이걸 지향하고 교과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사실은 교과서의 지식을 실생활 밖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지혜가 누적된 것이 교과서의 지식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상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과서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려주신 사고력만 해도 교과서에 이제 편제가 보면 뭐 학습 목표, 단원의 길잡이, 뭐 성취 기준, 그리고 이제 본문, 학습 활동이 나오고 대단원의 마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교과서에 편제된 내용을 보면 이른바 사고력 수학학원에서 사고력 수학 문제로 출제되는 것과 연계될 만한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학원, 사고력 수학 관련된 문제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도 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확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에서 조금 이제 구별해야 될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검색해 보면 나온다 그랬는데 그 교과서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초반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교과서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아는 것은 그 정도에서 근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감각적으로 알기 어려운 그런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아까 처음 말씀하신 뭐 수학 포기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건데요. 어떤 새로운 기호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예를 들면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그 단어 체계도 배워야 되고 문법도 배워야 되고 수학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모든 학문이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을 배운다 그래도 새로운 법률 용어 배워야 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난히 수학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수학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익히는 데만 너무 이제 신경을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학은 무제한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수학은 머리가 만들어낸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법률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는 현실적인 과학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탐구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법률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법적인 판단은 다양하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럼 그 사람 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은 머리가 만들어낸 세상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한가지입니다. 머리가 자유로운 만큼. 아까 감각기각에 의존한 학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야말로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걸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푸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념이랑은 다르군요. 아이들이 뭐 국어를 싫어한다. 왜 싫어하냐 그러면 정답이 분명하지 않아요. 뭐 저 정답이 이르는 길이 너무 많아서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가 싫고 수학이나 과학은 가는 경로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반대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두 다리로 하는 신체 운동이 달리기라면 머리로 하는 달리기가 수학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가장 정점, 최후에 최종적으로 갖추어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도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도 달리기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사고의 기초로서 수학적 사고력이 출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최종점에 이르는 것도 수학적 사고력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튼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같지만 우리 지금 올 선생님 모신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혹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수학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니까요. 선생님들에게도 단 한마디 좀 이것만 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추론을 필요로 한다.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추론이란 말이 딴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만약에 하나만 딱 골라서 나중에 필요한 수학 공부를 한다. 먼저 추리소설을 많이 읽히라고 하거든요.
추리 소설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단서를 이용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이게 수학적 사고력이거든요. 그게 추론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병원이니까 제가 수학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학적으로는요. 병원이나 의학으로 따지면 임상실험 같은 것에 임상실험을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생각들 이거는 우선 실험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가령 불치병에 관한 어떤 치료약을 만든다든지 치료 방법을 연구한다고 해보세요. 가설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보면 어떤가? 이런 약을 써보면 어떠나? 이렇게. 근데 임상실험은 신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은 어떤 가설을 만들고 그걸 확인하는 게 제 책상에 이렇게 연습장이 있는데 연습장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다른 학문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쩌면 위험도 감수해야 될 수 있죠. 아까 제가 비유한 것처럼 임상실험 같은 건 그렇죠. 수학을 최상위권이라고 할 때는 물론 우리는 시험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시험에서도 그렇게 냅니다. 적어도 수능이나 대학교별 논술이나 이런 거는요. 그럼 그 최상위권에 도달하기 위한 수학 공부의 핵심은 소위 추론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추론 능력은 자꾸 추리해봐야 느는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추론이라는 것이 뭐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추론을 연역, 귀납, 유추라고 하는데 추리 소설 말씀을 하시고 임상 실험 이야기한 것은 다양한 수학적인 어떤 상황들, 어떤 문항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수학적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의 흐름이나 과정이 좀 익숙해져야 하고 킬러 문제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킬러 문제가 세상에 처음 보는 문제로 보이긴 하지만 추론 능력을 갖추면 뭐 예를 들어 뭐 수학적 유추라고도 하는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형태가 수나 식이나 기호나 도표나 그림은 처음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옷이 다를 뿐 같은 옷일 수 있다. 그걸 추리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는 것이 오히려 요구하는 수준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들이 쉽게 푸는 문제는 좀 그때 가서 좀 알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고력 얘기하셨지만 어떤 그 초등학교 사고력 문제를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90%가 맞히는 문제를 수학적 사고력 훈련한다고 초등학생이 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사고력 훈련일까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10명 중에 9명이 그냥 풀 수 있게 되는 지식을 얻는 건데 그런 건 사고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리라고 제가 비유했는데 또 인문학적 상상력 이런 얘기도 했는데 수학적인 상상력은 거기 하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연관된 상상력. 그러니까 막 뜬금없이 예를 들면 나는 뭐 달에 가고 싶어. 근데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머리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이라면 수학은 나는 달에 가고 싶어.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이 열렬한 의문이거든요. 의대의 문을 열자. 예. 그러면 오늘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수학에서 최상위권, 극상위권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을 때 나중에 어떤 직무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되게 보수적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실험 단계는 좀 안 그렇지만 근데 수학적으로 필요로 한 건 과감해야 되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뉴턴은 이제 뭐 물리학자라고 평가되지만 뉴턴이 표현한 거는 볼드 게스 이랬거든요. 과감한 추측.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수학이라서 오히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문제를 한 두세 개 틀려도 된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정책적인 이유도 있으니까요. 두세 개 더 틀려도 된다면 그래도 많이 공부하고 지식의 양을 늘려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최상위권, 나아가서 극상위권, 나는 뭐 아무리 틀려도 하나 이상은 틀리면 안 돼. 이러면 그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소위 말하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론 능력이라는 건
나중에 기르는 게 뭐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처음부터 수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추론 능력이라는 걸 길러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공식을 증명도 해봐야 되고 왜 나와 있는지 이해해야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배워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풀이 안 봐야 수학 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실제 담겨 있는 이면은 그런 겁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아시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러거든요.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배워야지. 그 순간 최상위권 포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그 마지막 이제 방송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인사 말씀 겸해서 반대로 수학을 잘하려면 야, 이건 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나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함께 해주셨으면. 세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면서 세 문장만큼은 그냥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각형 각 세 개 합하면 180도 아잖아요. 아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육 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문제여도 그럼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 이미 70%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다음 교육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배운 지 오래되어서 잊어먹었다. 어떤 문제를 풀라 그러면 배운 지 오래되어서 잊어먹어서 못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식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을 늘려서 해결하면 배운 지 오래되면 잊어먹죠. 이건 인간 기억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먹었다. 이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개념 정리가 덜 되어서 문제를 못 풀겠다. 근데 이게 개념이라는 말이 워낙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이라서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요. 개념 정리가 덜 되어서 문제를 못 풀겠다고 할 때 그 개념 정리는 실제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못 풀겠다. 이럴 때 아이들이 개념 정리가 덜 됐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대국민 주치 오랜 닥터TV 열렬의 문은 의과대학 진학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 관점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나 획기적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강필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 특별히 아까 뉴턴의 이야기라고 했네, 볼드게스. 네, 볼드게스. 예. 모든 위대한 발전은 과감한 추측에서 비롯됐다. 예, 이런 겁니다.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또는 그 저학년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호 뭐 예를 들어 기호 수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을 기하게 하려는 태도 수학이 필요하긴 하지만 볼드게스의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필 선생님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좋은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렬한 의문은 앞으로도 큰 의사가 되길 꿈꾸는 전국의 소년, 소녀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뵐 걸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먼 길 오셔서 좋은 내용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